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여성 네 분을 모셨습니다. 네,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장관 처장 중에서 제 왼편으로 사진을 네 사람을 제가 올렸습니다. 네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은 여러분께서 아마 낯 익을 것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 바로 이 아래의 왼쪽에 있는 김외숙 법제처장은 아마도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여성 장관 중에서 이 네 사람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 장관은 무능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무능과 불안이 겹친 사람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개각을 발표할 것인데 이 네 사람은 바뀐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는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여성의 이런 정치 참여나 또는 사회적인 활동을 개인적으로 지지합니다. 여성들도 본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걸맞는 자리와 또는 승진이 보장이 되어야 되며 마음껏 자신의 능력과 소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풍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차별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성들의 정치 참여, 사회 참여는 또 하나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한국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특히 이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는 그런 고위 공직에 오르는 사람들은 각별한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는 역사가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여성 최초의 의미라면 과연 그 자리를 맡은 최초의 여성으로서 그 자리가 요구하는 많은 의무와 성취를 해내느냐, 여러 논란거리나 또는 부작용을 만들어내지는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각별한 자기관리와 의무감과 자기성취 또는 균형감각 이런 것을 지켜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 자리를 여러 번 맡았던 남성 장관들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앞서 나가야 됩니다. 더욱 두드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은 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4명의 좌파 여성 장관들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강경화 외무장관과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그리고 따로 별도의 동영상 칼럼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 두 사람은 하루속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 비판과 분석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그리고 이 김외숙 법제처장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은혜 장관은 최초의 여성 교육부 장관은 아니지만 최초의 여성 사회부총리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총리가 두 사람이죠.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사회부총리도 이 비경제 분야의 모든 중에서 사회관관 장관들의 회의를 주재하고 또 그들의 업무를 통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회부총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회부총리, 사회담당부총리. 교육, 환경, 법무, 내무, 치안 이런 분야에 관한 어떤 이 조정과 이런 것을 관할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질서입니다. 법과 질서에 대한 확고한 의식, 그리고 법과 질서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강력한 대처. 합법과 이 법과 질서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확실한 철학. 자, 그런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자, 정치인 유은회는 김근태 계로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학생운동이라든가 이런 데 몸담은 경력이 있고, 대표적인 좌파 여성 정치인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는 지난달 20일 이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법의 노조 전교조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교육, 100년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함께 가는 교육의 파트너로 전교조를 생각하겠다라고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교조는 제가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5개의 단체와 조직으로 꼽는 곳입니다. 자, 이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자, 그리고 참여연대를 포함한 좌파 시민단체, 그리고 민변. 전교조는 그 중에서도 민노총과 더불어서 이 학교의 교육 현장을 헝클어뜨리고 이념으로 물들게 한 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인 법을 어겨가면서 해직 교사들을 전교조에 근무를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의 노조 판결을 받았고 그 위상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책임져야 되는 사회 담당 부총리가 전교조에 찾아가서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이제 앞으로 이 법 개정을 통해서 합법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이 사탕발림 공약을 하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세월호 사태 때 시국선언에 참여해서 이 해고된 징계를 받은 교사 200여 명, 아니죠, 해고 징계가 아니죠, 고발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들은 시국선언을 같은 이런 정치 행동이나 집단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 때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그래서 과거 정권의 교육부가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을 전격적으로 취하했습니다.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은 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발을 하지 않아도, 고발을 취하를 해도 이 검찰 수사는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것을 고발을 취하한 점, 그리고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의 노조에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파트너로 선언했다라는 점. 자, 그리고 김혜숙 법제처장은 출신 성분이 문재인 노무현 그룹 출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1982년에 부산에 합동법률사무소를 만들었고 그때 같이 일한 사람이 문재인 변호사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 이 합동법률사무소에 나중에 합류하게 되는 사람이 김외숙 여성 변호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합동법률사무소가 부산의 법무법인 부산으로 이 확대 발전을 할 때 계속 합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 이 로펌인 이 법무법인 부산의 창업 동지인 셈입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이라는 자리는 법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지식과 또는 높은 경륜, 그래서 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 맡아야 되는데, 김혜숙 처장의 이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로펌의 변호사, 그리고 여성 변호사회의 부회장, 그리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이런 어떤 이 시민활동 비슷한 요 정도의 경력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김혜숙 법제처장이 가장 잘못한 것은 대통령 경호법을 잘못 해석을 해서 이 법에 따라서 이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끊어야 되는 이희호 여사에게 경호가 계속 제공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부인은 최대 15년만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부인에 관한 경호사항은 대통령 경호법의 별도의 조항으로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경우는 지난해 2018년 2월 24일 15년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호와 경비가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찰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과 그 부인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 손명숙 여사가 받는 것처럼. 자, 그런데 문재인 이 좌파 대통령은 이 김대중 정권의 부인,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계속 적용하기 위해서 법제처의 법령 해석 요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김회숙 법제처장은 법령해석위원회의 결과를 합쳐서 엉뚱하게 대통령 경호법에 나와 있는 이 엉뚱한 조항, 이것을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예를 들자면 대통령 경호법 제4조 1항의 6번째 조항,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이라는 엉뚱한 조항을 적용을 해서 사실상 불법적으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게는 올해까지 그 골목길을 지키는 경비 경찰을 철수하겠다고 하는 이 무도한 정권이, 이 배은망덕한 정권이 법을 어겨가면서 이희호 여사에게는 불법적인 경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범법에 앞장섰던 사람이 김외숙 법제처장입니다. 이상 제가 무능과 불안의 여성 좌파 장관 4명에 대해서 오늘 칼럼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